가만히 놔둬 시점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그러나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장이었습니다. 현재 장세는 여전히 강세의 장입니다. 공포지수는 근래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다. 작년 말에도 좀 이런 현상이 왔었거든요. 증시가 연일 고점에서 횡보 상승 중이었는데 공포지수가 뉴트럴에 머물렀다. 작년 연말에 주가 추이와 공포지수를 좀 비교해가면서 전략을 짜야 할 때 풋앤콜 옵션은 여전히 0.59,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여전히 블랙홀 근처에 상당히 높은 위치. 장기 저항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대략 1% 정도 위에 장기 저항선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두가 행복하고 연일 모든 종목들이 순환되어서 오르는 장이지만 장기 저항선이 1% 정도 남아있다. 이 행복이 절대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중앙 이평선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록 4차원의 인터스텔라 선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천장이 좀 보이기는 하나 아직 조정의 느낌은 없는 상태.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의 채널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마의 200달러까지 불과 4% 차로 접근하고 있다. 막바로가 아니더라도 살짝 눌렸다 가더라도 올해 엔비디아는 200달러를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는 살짝 눌렸지만 여전히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정의 느낌은 없다. 쏙슬 같은 경우도 살짝 눌렸으나 여전히 쏙슬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올라오고 있는 21선까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강세장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증시는 AI, 반도체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꺾이면은 바로 조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21선까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짝 눌려도 많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쫄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제가 엊그제 쏙슬을 부분 익절한 이유는 이 쏙슬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도 아닌 눌림이 오더라도 현재가 기준으로 무려 한 16% 정도 16% 정도가 이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금이 깎이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그런 마음에 일부 부분 매도를 했을 뿐 쏙슬의 물량을 전부 던지진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삼각 수렴을 좀 이탈하는 모습. 4시간 봉을 봤을 시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시간 봉의 일목균형표를 옆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이 강한 매물대가 이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테슬라를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은 21선을 이탈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데 21선을 이탈하고 기존의 상승 채널이었던 이 파란색 선의 상단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00달러 정도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때는 매수해야죠. 장기 투자 물량은 그대로 냅두시고 단기 스윙으로 테슬라를 매수해야죠. 근데 기회가 올까? 일단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힘을 응축하고 있는 차트 모양이에요. 뭔가 위로든 아래든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은 계속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무언가 위로든 아래든 발산을 한번 한다. 과거의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발산을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뭔가 아래로 발산을 하고 이때도 볼린저 밴드 계속 좁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발산을 하고 하여튼 발산은 한다. 그것이 테슬라의 얼마 남지 않은 실적 발표가 그 발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개미들의 꿈, 개미들의 희망, 테슬라의 급격한 움직임이 없이는 이 강세장이 끝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좀 힘내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 상당히 나쁘지 않은 차트. 이제 21선을 다시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살짝 눌려도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늦지 않은 차트입니다. 채널을 살짝 수정해서 오늘자 기준으로는 한 222달러 요 정도 이렇게 살짝 눌려줘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상방의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21선이 강한 저항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눌려서 오늘자 기준으로는 716달러 정도 요 정도까지 살짝 눌려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내었다. 일봉상에는 그럭저럭인데 4시간 봉 좀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4시간 봉에 2평을 돌려내고 있는 초입의 단계. 그러면 다시 눌려도 717달러에서 716달러 정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은 횡보 우상향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뚫고 그대로 쏜다. 이렇게 뚫고 그대로 쏜다.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기존 보유 물량을 홀딩한 채로 수익 실현 또는 부분 매도의 기회를 노려본다. 눌리면은 더 사고 오르면은 홀딩하면서
약간의 부분 매도. 그리고 SMR을 보면은 SMR이 상당히 무빙이 지저분해서 선도 좀 지저분하게 그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SMR의 단타를 좀 했는데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는 지저분하게 캔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두 개입니다. 1차 지지선으로는 39달러 그리고 2차 지지선으로는 37.5달러 정도. 요 부분에서 만약에 기회를 주면은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다. 차트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막바로 이렇게 쏠려는 느낌은 없어요. 좀 더 여기서 이렇게 막 개미 좀 털고서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다가 한 번은 가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나 올라오고 있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릴 수 있으니 항상 손절가를 정해두고 해야 된다. 조비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차트상으로는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21선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오늘의 지지선은 16.7. 만약에 기회를 주면은 단기적으로 손절가 짧게 잡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자리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비트마인은 어제 이더리움의 다소 큰 하락과 함께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텨준 모습. 굉장히 좀 채널이 커요. 얘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좀 맞으러 갈 줄 알았는데 맞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단을 맞으러 갈 수 있지만 이 하단 한 53달러가 온다고 하면은 또 괜찮은 매수 타점이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결국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 가야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반드시 이더리움의 주가와 차트를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고통받고 있는 종목으로 레딧과 파가야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레딧은 일목균형표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파가야는 일목균형표 밑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막바로 갈 수는 없는 차트. 하지만 여기만 지켜내준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가 있다. 레딧도 요 부분만 계속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 부분에서 매집의 구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모든 종목이 현재 급등 중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고 싶지만 사기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 레딧과 파가야,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가 상승의 채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코인들이 상당히 지금 또 좋지 않아졌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 상승의 채널 또 기가 막히게 또 그었어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이제 코인은 망하는 거죠. 이 구간에 어느 순간에서 채널을 한번 이탈해줘야 그때부터 코인의 25년 마지막 라스트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테더가 이 채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거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코인의 시즌이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테더가 반드시 제가 그어드린 이 파란색 선 4시간 봉의 파란색 선에 채널을 이탈해줘야 된다. 금일은 살짝 테더가 약간 내리고 있어요. 약간 뭐 티는 안 나게 내리고는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4.33% 여기가 테더의 상방 지지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또 코인이 내려요. 그러니까 코인을 초단기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테더의 지지선인 4.33%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하면은 뭐 해피한데 지지하고 다시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나름대로는 또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비트코인도 하방의 채널을 만들어내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슬픈 얘기고요. 하방의 채널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게 또 시작됐어요. 21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하방의 채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좀 재미없을 거라고 미리 각오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더리움은 정말 이 개 같은 무빙을 또 한번 다시 보여주는 우리 게더리움. 이탈해서는 안 되는 파란색 중단선을 이탈해버렸다. 요게 조금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일단 21선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탈하면은 파란색 하단 다시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좀 갑자기 올라온 종목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계속된 지리한 횡보 끝에 이 게더리움 본주와는 다르게 21선 이평선에서 반등을 해줬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살짝 관심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오늘의 일정은 미국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노무라 예상치는 노멀하게 예상하고 있네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요.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게 그다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서 또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어제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좋아요는 우리가 800개를 약속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있지 않다. 할 수 있는데 누르고 있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과도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목을 썼더니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많이 봐주셨다. 제 조회수가 평소에 4,000에서 5,000 정도 나오는 편인데 한 6,000이 나왔다는 것은 한 1,000명이 더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니즈를 제가 알았어요. 이제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좀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써볼게요. 앞으로 기대하시고요. 뭐 이런 저의 매매를 좀 더 실시간으로 참고를 해보실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